다음은 기조발제 순서입니다. 기조발제는 뉴노멀 시대 AI 바이오 융합 기술의 전망과 혁신을 주제로 이광현 카이스트 총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총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광형입니다. 저는 오늘 식유약 스마트 위해 예방 선진화를 위한 시스템 재현,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AI 바이오 융합 기술의 전망과 혁신,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그 위해 예방 이런 이제 주제를 부탁을 받았을 때 AI 빅데이터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동안 이게 익숙지 않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시장의 주가를 예측할 때도 사람이 예측해서 거기에 적응하는 게 있고 방법이 있고, 또 기계 학습에 의한 인공지능에 의한 그 주식 예측이 있는데 저는 직접 경험은 안 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기계가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정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감정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런 취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으로 잘못된, 그릇된 그 정보를 데이터 기반으로 보면은 아주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것이 이제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취지로 이런 연구가 시작되는구나, 아주 좋은 반가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들은 얘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아마 뉴스에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지난 1분기에 GDP 성장률이 1.6%였다고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의외로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3개월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GDP가 성장이 0.1%, 1분기가 또는 마이너스 이랬습니다.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각 예측하는 기관들이. 그런데 결과는 1.6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동안 기획재정부에서, 제가 어제 기획재정부하고 회의하다 들은 얘기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이런 그 GDP 예측도 데이터 기반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동안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해왔는데 그 작년에 시스템을 완성해서 계속 지금 이거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에서는 금년도 저기를 1.58로 예측했답니다. 예측을 1.58로 예측했는데 그 실무 이 기획조정부하고 전자통신연구소하고 공동으로 개발했는데, 전자통신연구소에 있는 분들은 이거 너무 높게 나왔다, 이게 틀리면 어떡하냐, 이게 가슴 졸이고 있었는데 어제 발표가 딱 됐는데 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맞췄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이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할 수 있구나. 불과 3개월 전에 우리 인간들은 이거 너무 높게 예측이 너무 높게 나왔다, 틀렸다, 우리 시스템 잘못 만들었다, 이렇게 자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도 이 식의학에 대한 위해 정보도 우리 인간의 감성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그 현상하고 데이터가 가르쳐주는 내용하고 상당히 다르더라도 아마 데이터 기반에서 생각하면은 마음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순서는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지털 위해 예방 시스템. 아마 디지털 위해 정보라는 것은 아마 식이약 데이터에서 이제 R&D 정보, 또 식이약 정보 시스템 등등 이런 헛소문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비자원의 사례로 보고되든지 식품안전나라 신문고 또 관련 단체에서 이렇게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제 다루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릇된 정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 건강, 또 거짓 정보가 전파되어서 소비자 불안, 사고도 발생하고 국가의 신뢰도도 떨어뜨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이제 위해 정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 지금 현재는 이제 디지털 빅데이터 헬스케어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이게 발전 단계를 보면 과거에는
환자 중심의 증상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헬스케어를 해오다가 지금은 이제 과거 환자들의 패턴을 봐가지고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나오고 있는 거는 의료 데이터 기반으로 알고리즘으로 해나가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반인들이 디지털 의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식품, 의약품에 관한 위해 정보에 대한 관심이 이제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에서의 그 정보 관리는, 그리고 위해 정보의 관리는 식의학 위해 정보 통합 분석 시스템, 그래서 빅데이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식의학 위해 예방 시스템으로 연결이 돼서 KRIS, 그래서 정보 수집, 그리고 그 자료 분석, 그리고 대응 조치, 피드백, 여기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우리 식의학 식품안전처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위해 관리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보듯이 위해 정보 통합 분석 시스템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디지털 생체 모니터링, 의료 영상 관리, 데이터 관리, 질병 관리, 헬스케어 관리, 여기에 필요한 기술들 보면은 디지털 질병 예측 시스템. 그러니까 위의 정보, 쉽게 말하면 헛소문이 돌 때 우리한테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게 이게 예측 시스템이에요. 데이터 기반 예측 시스템.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질병 위험 예측 시스템, 가상 인체, 정신 건강, 가상 병원. 그래서 소비자 불안 및 예측에 대한 사고 예방,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필요한 기술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위해 정보 통합 분석 관련 기술. 먼저 우리가 디지털 생체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차세대 스마트 시스템인데 웨어러블, 침습, 비침습, 비접촉, 저전력, 초소형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렇게 해서 실시간 생체 반응 정보를 수집해서 위의 정보를 우리가 데이터를 항상 수집하고 관리하는 그런 위의 정보를 질적으로 관리를 잘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로 카이스트 교수님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건 제 발표 준비 능력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영상입니다. 의료 영상.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의료 영상도 지금 국제적 이제 의료기기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도 어떻게 해서 의료 질병 진단 정보 수집을 해서 그 진단 정보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추론해서 예측해주면은 소비자들이 그릇된 정보에 휘둘리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 진단 정보도 중요하고요. 디지털 질병 관리 분야입니다.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질병 진단과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AI 기반 액체 생검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암 조기 진단 기술이라든지 이러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환자들이 근거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정보로부터 휘둘리는 일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전체 기반 정보를 분석해서 선제적으로 이 질병에 대한 예측을 해줌으로써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상황을 예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그 인체의 그 정보를 수집하고 또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구성을 해서 실시간 그리고 전 주기적 건강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스마트 위해 정보에 관한 관리를 고도화할 수 있겠다. 이것은 개인의 맞춤형으로 해서 퍼스널라이즈드 헬스케어 서비스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있는 건물에 있는 그 디지털 모바일 헬스케어 기술 전시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소비자가 어떤 이제 고객이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데모를 하면서 보면서 자기의 건강 관리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면서 자기 생체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기 생체 정보가 정확하게 수집되고 관리됨으로 해서 자기가 그릇된 정보에 오염이 되는 그런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위해 예방 관련 기술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예측입니다. 디지털 빅데이터 기술에 의해 가지고 유전체의 자료로부터 질병의 위험 예측 그리고 예후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나치게 환자들이 과다하게 공포심을 갖는다든지 또는 너무 과소평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예방할 수 있죠. 그리고 또 AI 기반 암 유전체 분석에서 암 유발하는 인자를 발굴하는 그런 연구들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위험도 예후 예측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디지털 가상인체 연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체 그러니까 식이약품을 우리 실험하는데 임상 실험하는데 그거에 앞서서 가상인체에 대해서 디지털 인체를 대상으로 실험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래서 식약품 소재의 분자, 세포, 조직 수준의 인체 효능을 예측해서 인공지능 가상인체가 우리 어떤 특정한 물질, 케미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식이약 인체 효능을 예측할 수 있고요. 어떤 물질이 들어왔을 때 우리 인체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예측할 수 있고 또 이 가상 인체를 가지고 이미 존재하는 약품을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을지 그런 연구를 디럭 리포지셔닝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런 거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 코로나19 때 무슨 약인데 그 약이 아마 이미 기존의 다른 질병에 쓰는 약인데 코로나19에도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이제 드러그 리포지셔닝 연구입니다. 근데 이런 연구를 가상인체를 사용해서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예측할 수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디지털 정신 건강입니다. 지금은 이제 굉장히 그 디지털 그 정보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이제 필요한 상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안전 위험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신 건강이. 그래서 이런 위협을 어떻게 하면은 사회적으로 미리 예측할 수 있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길 그런 연구가 또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그러니까 우리가 피지컬한 질병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신적인 질병에 정신적인 질환에 대응하는 그런 연구죠. 근데 그런 질병의 원인은 사회적인 스트레스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정신 건강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정신 건강 또 어떤 가정의 또 조직의 또는 국가 전체 사회에 관한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한 예로 보면 과도하게 SNS나 웹을 사용하게 되면은 거기 정신 불안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습득하는 정보는 어떤 정보이고 인지의 편향.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웹이나 이 검색 시스템들이 맞춤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춤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 선호하는 정보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제공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선호하는 것, 좋아하는 것만 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정보를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접하게 되면은 세상은 온전히 그것만 있고 다른 건 없는 걸로 알고서 아주 정보의 그 편향성이 강해지죠. 이런 문제도 우리 사회 전체의 정신 건강에 굉장히 해로운 거죠. 위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측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 그런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런 것들 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사회적인 스트레스, 위에 정보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 소비자의 불안 예측과 요인을 미리 도출하자는 연구들이죠. 예. 그다음에 또 청년기 우울증 사업단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거 기존의 방식처럼 직접 진료 혹은 자기 설문으로 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문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문진을 통해서 이게 정보를 취합을 하는데 거기를 통하기 거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자살, 고위험증, 또 이런 위험 요소들을 미리 발견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해소하고 낮출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죠. 계속해서 이런 보면은, 그러니까 기존의 진단 문진 시스템으로 찾기 어려운 것들을, 그래서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또 객관적인 정신 건강을 평가하는 그런 평가 지수이죠. 그래서 요거는 작게 보면 가정이고 개인이고 가정이고, 그 다음에 큰 조직, 학교 같으면은 큰 이제 조직이 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어떠하면은 대응할 수 있을까,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감 소통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사회적으로 서로 소통이 안 되고 공감을 못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사회적으로 이제 정신 건강이 안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은 미리 해소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개개인이 소통이 안 되면은 개인적으로 소외되고 불안감을 느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의 불안 정도와 얼굴 감정 인식, 그걸 또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얼굴을 인식해가지고 얼굴 인식해서 그 사람의 정신적인 상태도 예측해서 이런 것들로 그 사회, 그 커뮤니티의 건강한 정도를 예측해서 우리가 대응하자, 그런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죠. 또한 디지털 정신의학 분야도 있습니다. 우리의 뇌 기능을 AI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서 정신질환, 프로파일링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빨리 하라고요. 예. 서두르겠습니다. 그래서 뇌 브레인과 AI 기반으로 정밀하게 정신적인 상태를 예측 대응하자, 그런 연구들이 있죠. 앞에서 봤던 이제 가상병원, 요거 시간이 건너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저는 지금 식이약 스마트 위해 예방 시스템은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듯이 첫째 이제 식이약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그리고 물론 이제 분야별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해 정보 통합 분석 기술을 확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측 모델을 만들고, 또 그에 다른 오른쪽에 있는 위해 예방 관련 시스템을 대응하는 시스템 함으로 해서 위해 정보 관리를 질적으로 고도화시키고, 관리를 고도화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소비자를 불안을 미리 예측하고, 소비자의 불안을 미리 예측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식의약 스마트 위해 예방 시스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스마트 위해 예방 플러스 디지털 헬스케어가 함께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동시에 진행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위해 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플랫폼 헬스케어 연계성, 그러니까 플랫폼과 헬스케어를 연계하고 스마트 위해 정보 융합 기술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위해 정보를 관리하는 다른 패러다임을 도출해서 이 기술이 선순환적으로 계속 새로운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정교하게 우리가 위해 정보를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